저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이 딱 저에게 맞는 병원이었습니다. 지원하실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분들께서는 좀 더 긴장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인직원들의 찐 리얼 인터뷰. 어서 와. 병원은 처음이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경민입니다. 자, 이런 궁금증을 오늘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병원 전공의들은 어떤 업무를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 그리고 과연 그들은 삶의 워라밸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강북 삼성병원의 전공의 분들 모시고 전공의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와 그리고 리얼한 이 수련 환경에 대한 솔직담백하고 진솔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모두 3년 차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강북 삼성병원 약간 이 외모로 뽑는 겁니까? 되게 모두들 선남선녀신데 한 분 한 분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어떤 과에서 어떤 업무를 받고 계시는지 맨 끝에 계신 분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려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안과 전공의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최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상의학과 전공의 3년차 조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공이 3년 차고요. 이름은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전공의 3년차 이만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마취통증학과 전공의 3년차 김정인입니다. 그렇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과를 쭉 보니까 영상의학 그리고 정형외과, 재활의학, 마취통증의학 약간 좀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으세요?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안과 혼자 좀 따로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선이 그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진솔한 얘기들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4년 넘게 병원에서 적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또 그 시간을 이겨내시고 같은 것 같은데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 전공의로 일단 수련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왜 강북 삼성병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에 시작할 때의 이미지와 지금 시점에서 나에게 주는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웃고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의학의 조완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처음에 인턴으로 강북 삼성병원을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지원할 때는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름에 삼성이 들어간다라는 게 가장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위치 자체도 이제 서울에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근처에 있으니까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놀아야겠다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이미지는 좀 어땠습니까, 병원에? 그 도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건물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설도 깔끔해지고 저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본인이 성장하는 만큼 병원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저보다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병원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분에게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정현 선생님. 저도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 처음 온 거는 인턴을 지원하면서 오게 됐는데 인턴이 이 병원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레지던트에 자기가 원하는 과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는 과의 TO 그리고 삼성이라는 마크 성적 맞춰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강북 삼성병원이 딱 저에게 맞는 병원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응급의학과의 선생님이 한 분 더 오시기로 했는데 역시 응급의학답게 또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하시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들어오실 때 박수로 한번 선생님을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차고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오신 김에 그 숨 좀 돌리셨나요? 네.
네, 바로 자기 소개랑 좀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느 과에서 일하시는 어떤 선생님 성함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3년차 최민기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응급 조치하다 오신 거예요? 늦으신 거예요? 네, 응급 환자 인수인계가 좀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진솔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방금 드린 질문은 이제 왜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됐고 또 처음에 내가 그렸던 이미지와 지금의 병원의 이미지는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있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많은 답변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병원이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다양한 학교군에서 이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항상 선후배 관계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단점을 더 강하게 느꼈어가지고 자교에 있으면은 선후배 관계 간의 그 끈끈한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 강한 위계 질서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어서 반대의 장점을 느껴가지고 저는 이 병원을 온 거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했을 때는 제가 느낀 장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다른 학교의 그런 분위기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재미도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재미,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뭐 일단 각 학교마다 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일단 각자 서로 또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 서로 이제 서로 어떤 문화가 있는지 좀 알아가는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뭐 재미가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아까 이제 단점이라고 짚어주신 부분이 사실 또 일종의 이렇게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작용도 좀 하잖아요. 그런 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막상 병원을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걱정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과 선발 과정 같은 것만 봐도 각자 뭐 직속 선후배가 뭐 내가 더 이렇게 해줄게 뭐 그런 거는 저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턴에서 아예 레지던트 올라갈 때도 그렇고 반대로 뭐 스태프 할 때도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까 그런 끌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보다는 오히려 내가 선택한 걸 잘했다. 근데 확실히 그 예. 다양하게 오는 게 우리 병원만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공통 질문을 하나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즘에 뭐 기사를 좀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빅5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대형 병원에도 인턴 모집이 지금 미달이 나는 상황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있어서 강북 삼성병원은 좀 다르다. 아니면 또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때만 해도 막 인턴 안 해도 된다. 그냥 바로 나가면은 일반의로 그만큼 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게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좀 경쟁력 저희 병원은 사실 항상 넘치고 경쟁률이 거의 뭐 서울에선 1, 2등을 다투는 병원이라서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원인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에 이제 의과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오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과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마이너과에는 좀 더 욕심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제가 여기 병원을 지원할 때 생각을 했던 거로는 마이너과에 대한 TO가 제일 많고 마이너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게 사실은 저희 병원이었어서 저희 병원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하긴 합니다. 야,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지원하실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분들께서는 좀 더 긴장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강북 삼성병원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요. 자, 그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고 그만큼 또 모두가 또 만족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전공,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6개 다양한 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전공을 이 과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아니면 같은 선택을 하겠다. 이 질문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과의 최완규 선생님. 안과라는 게 사실 어느 과나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그 의학이라는 그 안에서 안과라는 조금 더 좀 범위가 좀 좁은 그쪽만을 좀 탐구할 수 있는 거기만 좀 파일 수 있는 그런 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게 아마 좀 장점으로 저한테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안과를 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질문은 6분 모두에게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영상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전공의를 4년간 수련 받았을 때 나가서 펑션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영상의학과, 그다음에 마취과, 뭐 응급의학과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 완규 쌤이랑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저는 학생 때 엄청 고생해서 많은 지식을 획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과가 영상의학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파트를 다루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선택을 하라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저는 마취과 응급의학과를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제가 마취과나 응급의학과를 가고 영상의학과 선택 안 했으면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영상의학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준엽 선생님은 어떻게? 일단 뭐 사실 이 정형외과라는 과를 왜 선택했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대답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의대생 때 많이 듣는 약간 속어법 같은 걸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일단은 환자를 보고 싶은 임상과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보다는 외과 계열을 좀 더 하고 싶었고 외과 중에서는 좀 더 이제 뭐 PS나 안과나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세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그로스하게 볼 수 있는 과를 원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형외과라는 게 환자들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많이 낫기도 하고 스포츠 의학 쪽에서도 많이 이제 분야가 깊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형외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후에는 제가 만약에 제 뭐 다른 환경에서 정형외과를 했다거나 그랬으면 후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형외과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그 과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아 이렇게 정형외과가 우리 몸 모든 관절에 다 관여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되게 좋아졌고 이제 저희 병원의 정형외과 분위기가 사실 진짜 좋아요. 거짓말 안 하고 이게 한 1, 2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짜 여기 병원에서 정형외과 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다에 지금 다른 과 선생님들 아차 놓쳤다 이런 표정을 살짝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만솔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부학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본과생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근골격 질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영상이나 정형외과 아니면 재활학과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수술은 좀 저는 오히려 외과계는 좀 싫었고 오히려 조금 주치의 같은 느낌으로 환자를 좀 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리다 보니까 재활학과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의외로 왔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사실 재활학과는 마이너인 과라 가지고 실습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잘 배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잘 모르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랐는데 오히려 운 좋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약간 하는 일들이 뭐 생각했던 거가 좀 많이 다른다. 뭐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이제 근골격 질환을 다루는 점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뇌졸중 환자라든지 조금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 말초신경계 관련 질환 좀 의외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우게 돼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오히려 좀 되게 해보니까 잘 맞았던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과거로 되돌아간다 해도 아우 당연하죠. 같은 선택을. 아, 네. 김정인 선생님. 학생 때부터 저는 수술방을 좋아했었습니다. 약간 수술방에 약간 클린한 분위기도 좋아했고 그러면서도 환자의 바이탈을 보는 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술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과가 마취통증의학과였습니다. 수술방에서 환자 바이탈 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한테 술기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과가 마취통증의학과였고 현재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같은 선택을 하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최민규 선생님. 수술방이 좋았다고 했다면 저는 반대였거든요. 왜냐면 수술방을 누구나 처음에는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너무 허리가 아팠어요. 수술방에 있으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근데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는 과가 이제 메디칼 분야에서 이제 바이탈을 다루느냐, 바이탈을 안 다루느냐를 나눠지고 바이탈을 안 다루는 과는 이제 하기 싫었기 때문에 한번 바이탈을 다루는 과 내과, 응급의학과 이런 과를 들 수 있고 근데 또 밤에 당직 전화 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 받고 일어나고 다시 일하고 다시 쪽잠 자고 전 차라리 일하면 일했지 해가지고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를 선택을 했고 두 번째로 응급의학과는 외상도 볼 수 있고 심정지, 내과적인 질환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너럴한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자기 하기 나름인 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만족하고 각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학과는. 네. 역시 선택은 후회가 없으신 네, 후회 건가요? 없습니다. 아, 네. 아름다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본인이 맡은 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TV를 통해서 메디컬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걸 보면 이 전공의들의 삶 자체가 일단 피로, 잠과의 싸움, 사투 이런 모습이 연상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나만이 생기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야 이분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내가 조금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게 원동력이 돼서 여태까지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